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직함이 지닌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분하고 이렇게 이제 산책을 했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기와 같이 일을 하는 분이 일본에 이제 사업차 가서 그 일본 사람하고 골프장에를 갔대요. 그래서 이 한국 사람, 즉 이제 이분하고 동업하는 사람이 골프를 쳤는데 그 공이 이게 방향을 잘못 잡고 나가갖고 어떤 사람 이 약간 뒤쪽 머리에 콱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에 맞은 사람이 이제 핏대를 내면서 이제 막 달려와서 항의를 했는데 이제 이 공을 친 사람이 한국 사람이니까 그 당신을 데리고 온 일본인 사람 데리고 와라 하고 큰 소리를 막 쳤대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에 있는 즉 이 한국 사람을 데리고 골프장에 간 사람이 이제 와서 막 잘못됐다고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보니까 공에 맞은 사람이 그 야쿠자래요. 야쿠자.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깡패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한국 사람도 아주 이렇게 발발 이렇게 떨리는 심정으로 하여튼 이 사과를 하면서 이제 뭐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보상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공에 맞은 사람이 어쨌든 이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그래서 돈을 뭉턱 이렇게 이제 보냈는데 며칠 후 그 차액이 병원비를 내고 난 차액을 다시 송금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본의 깡패라는 사람이 자기는 헛돈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병원비를 제외한 돈을 돌려줬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일본이 아무래도 우리보다 이 도덕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 마음이 묵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이제 한국에서는 기회만 있으면은 이제 더 뜯어내려고 하는 게 만연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손해배상이라는 이름으로. 특히 이제 여러분네들도 다 자동차를 갖고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교통사고가 나면은 어떻게든 최대한으로 보상, 돈을 뜯어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견적을 받고 그 견적만큼 뭐 보험회사에서든 그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에 좀 쌈직한 데 가서 보수를 하고 이 차액을 이제 자기가 갖는 식으로 해요. 그래서 이 교통사고만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때는 이때다 하고 돈을 받아내려고 하고 또 사고를 낸 사람은 아이고 이제 큰 목돈을 뜯기겠구나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야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 뭐라 그럴까 기회만 닿으면은 하구학작같이 양심이고 예의고 기품이고 이게 다 내던지고 이득을 쫓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제가 아주 묵직하게 했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아주 무조건 이렇게 좀 강박적이만큼 질서를 지키고 또 솔직해야 되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편은 아니에요. 제가 그 전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제가 어디를 이렇게 가면은 새치기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아주 이게 그거를 큰 소리 치면은 도리어 반격을 당하니까 그걸 큰 소리도 치지 못하고 감내하려면은 아주 제가 힘이 들어서 이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왜 이렇게 우리는 질서 의식이 없느냐 하고 이제 어떤 분에게 막 푸념을 하니까 그분이 그래 뭐 조금 우리 생활 수준이 나아지면은 그 질서 의식도 좀 나아지겠지요. 이렇게 하면서 슬쩍 뭐라고 덧붙이느냐 하면은 혹시 장 교수가 너무 고지식하게 이렇게 순번을 잘 지켜야 된다든가 질서를 엄격하게 강조한다든가 그러는 거는 아닌지요.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너무 강박적으로 질서 하고 따지면은 이게 개 중에는 아주 급한 사람이 있고 부득이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이들에 대해서 너무 얄짤없이 이제 그네들을 비도덕적인 사람, 무질서한 사람 취급을 하는데 그것도 썩 좋은 거는 아니다. 즉 이제 우리가 질서를 지키되 어느 정도 경우의 수도 좀 둘 줄 알아야 되는데 이제 툭 하면 이제 그런 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이제 딜레마라래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너무 이렇게 어지럽은 사회도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질서를 강조하는 것도 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격하게 질서 하는 게 아니라 다급한 사람은 이렇게 좀 순번을 바꿔서 뭔가 편의를 봐주는 그런 아량도 동시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지요. 그런데 이제 저는 요즘 이 종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종교인들에게 있어서 질서 의식이 뭔가 하고 이렇게 좀 볼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이제 제가 요즘 불교 수행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어떤 스님들은 어떤 선을 넘어서야 된다면서 이 호쾌함을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고지식한 것도 타파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게 뭐 이렇게 좀 공중 하는 식으로 뭔가 이제 이게 질서도 갑갑하다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데 저게 일반인도 너무 그렇게 유연성을 발휘하다 못해 과도하면은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종교적 수행을 한다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제가 의아해요. 그래서 저래도 되는가? 그래도 일반인들의 어떤 사표, 즉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저렇게 뛰어넘는 행위가 정당할까 하고 이제 고민을 하다 어떤 분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이 제 이야기를 듣던 분은 미얀마에서 출가를 한 한국인 스님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게 건물을 짓는데 1층, 2층, 3층까지 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종교인들이 1층, 즉 계행, 계율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서 어떤 지혜를 얻으려고 한다. 이거는 1층, 2층을 무시하고 3층을 지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 맞아.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면 이렇게 안정된 피라밋처럼 1층을 탄탄히 하고 그 위에 2층을 올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3층을 올리는 건데 우리가 1, 2층을 다지기도 전에 건너먹한다 그럴까요?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또는 타인을 속이는 함정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뭔가 이제 너무 그 뭐 유연함이랄까 유도리랄까 이런 것들을 발휘하기보다는 일단은 이게 좀 순진하게 원칙적인 거를 따르고 이런 속에서 우리가 다져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래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1980년대에 유학을 갔는데 제가 유학 가서 놀랬던 거는 그 미국에 그 공부하는 저의 그 학우들이 의외로 순진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는 조그만한 나라의 학생이고 미국이라는 데는 굉장히 리버럴하고 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막 자기 주장을 하고 애들이 좀 발랑 까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의외로 우리가 접하는 애들은 굉장히 순진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뭔가 부당한 일이 있을 때는 얼굴이 벌게져서 그러니까 조금 절절맨다든가 또 자기네들이 좀 실수를 했을 때는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네들이 이게 조금 삿대거나
조금 거짓말에 가까운 얘기를 잘 못하고 절절절절 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네들을 보면서 얘네들은 나이가 한 30이 되도록 어쩌면 이렇게 이 청소년 또는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처럼 고지식할까 해서 고개를 갸우뚱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네들이 이제 부모가 한 7시서부터 한 4시 정도까지 이제 직장에 가서 일을 하더라고요. 우리처럼 9시서부터 뭐 6시까지가 아니라 일찍이 이제 시작해서 조금 일찍 끝나는 게 이제 대부분인데 이네들이 한 4시 정도 되면 다 퇴근해서 집에 와요. 우리는 한 6시에 끝나도 직장에서 6시에 끝나도 다들 뭐 애프터로 모이는 뭐 회식이니 모임이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분주하게 지내다가 밤 늦게 집에 귀가를 하는데 이네들 그 미국에서는 그렇게 밤에 활동이 우리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4시나 3시 반 정도 되면 일과를 끝내고 집에 와서는 이제 가족들과 하고 거의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4시 정도에서부터 밤 10시, 11시까지 이 가족하고 함께 지내면서 이게 이제 자녀들이 함부로 아무 채널이나 틀어서 TV를 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절제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검증에 의해서 통과된 프로그램만 애들이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 부모가 상당히 깊숙이 관여를 하면서 애들을 키우니까 애들이 쓰레기 같은 문화, 아주 이렇게 좀 안 좋은 문화에 노출되는 게 우리들보다 확실히 적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들의 이제 관심 속에서 통제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인지 좀 비교적 우리보다 올곧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제가 이제 유학을 가니까 거기 있는 애들은 저를 상당히 뭔가 이제 영어가 시원찮으니까 열심히 도왔는데 사실 이제 저는 유학 가기 전에 이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대도시, 즉 서울에서 이제 비비적거리고 자란 사람이니까 알게 모르게 제가 요령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볼 때가 되면은 막 이렇게 족보를 구입을 해서 어떻게든지 이제 족보를 달달달달 외우다시피 해갖고 이제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교수들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자기가 내는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범위를 크게 안 넘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아니까 이 선배들을 찾아다니면서 그거를 구입을 해서 그대로 공부를 하니까 이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참 실수를 했던 게 제가 이제 영어가 딸린다고 그 제 학우 중에 한 명이 이게 노트 필기를 해서 그 바인다지를 수업 끝나면 복사를 해서 저를 주고 했는데 제가 이게 아주 발빠르게 족보를 구해갖고 그 친구에게 나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너무 기민하게 족보까지 구한 게 조금 수치스러웠는지 아니면 조금 창피했는지 아니면은 그 학생을 능가하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는지 아무튼 저는 그때 그거를 나누지 않고 혼자만 보고 시험을 봤지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면 저에게 노트 필기를 해갖고 복사시켜준 그 애보다도 좋은 점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저를 다시금 이렇게 바라봤는데 저는 그때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저의 옹졸함이랄까, 저의 기민함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내가 서울의 대도시에서 경쟁 속에서 아주 빠대지듯이 살던 태도가 여기에서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하고 굉장히 수치스러워했는데 아무튼 그때 그 이후 그 친구는 저에게 자연스럽게 이제 노트 필기 내가 복사 안 해줘도 되지 이런 식으로 그거를 거두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참 말도 못하고 제가
이게 가슴을 쳤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과도하게 민첩한 거, 또 그거를 넘어서서 기회가 닿기만 하면 뭔가 뜯어내려고 하는 태도, 이제 이런 것들이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담백하게 또는 솔직하게 또는 순진하게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사는 게 이제 종국적으로는 자기에게 더 이로운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솔직성, 순진성 이런 것들은 그 이후에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기초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가급적이면은 그 소소한 이득에 너무 눈을 부라릴 게 아니라 조금 더 손해를 본 듯 하더라도 기품 있게 진실하고자 솔직하고자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은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